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참 기분이 좋았어요. 햇살이 베란다로 쫙 들어오는데 거기서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마시니까 이게 은퇴의 맛이지 싶더라고요. 김 작가님도 오늘 아침 여유 좀 즐기셨나요? 여유는 무슨, 아침부터 전쟁 치렀습니다. 네? 무슨 전쟁이요? 사모님이랑 싸우셨어요? 아니요. 다 큰 아들 녀석 깨우느라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방문 닫고 시체처럼 자고 있길래 밥 먹어라 소리 질렀더니 입을 뒤집었으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그 꼴을 보는데 아침 밥맛이 뚝 떨어집디다. 이 선생님, 믹스커피 마실 때 혹시 등 뒤에서 방문 열리는 소리 안 들리던가요? 부스스한 머리로 나와서 엄마 밥 줘 하는 30대, 40대의 자식들 말입니다.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저도 커피 마시다가 아들이 물 줘 하고 나오는 바람에 분위기 다 깨지긴 했어요. 요즘 애들 취업이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짠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선생님, 짠하다는 감정,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부모 집에 얹혀 사는 3040 성인 자녀가 무려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명 캥거루족이죠. 근데 캥거루도요,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주머니에서 내보냅니다. 안 그러면 어미 허리가 부러지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허리가 부러지고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데도 자식을 품고 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월세가 비싸잖아요. 나가서 살면 숨만 쉬어도 100만 원씩 깨지는데 부모님 집에 있으면 돈도 아끼고 나중에 결혼할 때 보태 쓰라고 데리고 있는 거죠. 돈을 아낀다고요? 누구 돈을 아끼는 겁니까? 자식 돈 아껴주려고 부모 돈 갉아먹는 겁니다. 같이 사는 자식들 생활비 냅니까? 안 냅니다. 그 돈 모아서 집 살까요? 아닙니다. 차 바꾸고 명품 사고 오마카세 먹으러 다닙니다. 집세 안 나가니까 돈 굳었다 생각하고 펑펑 쓰는 거예요. 결국 부모의 노후 자금은 생활비로 줄줄 새고 자식은 경제관념 없는 어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공멸입니다. 공멸이라뇨. 단어가 너무 무시무시하네요. 현실이 무시무시하니까요. 오늘 주제 아마 속 터져서 못 듣겠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안 나가는 자식, 내보내는 법. 오늘 제가 아주 독하게 맘먹고 솔루션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하세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제 친구 영희 하소연 좀 들어주세요. 영희가 요즘 이것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먹어요. 아들이 35인데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잠시 쉰다면서 들어온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대요. 2년이면 잠시가 아니라 눌러앉은 겁니다. 아예 뿌리를 내린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아들이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서 활동하는 올빼미라는 거예요. 영희 부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새벽 2시, 3시에 부스럭거리고 라면 끓여 먹고 게임하느라 키보드 두들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대요. 전형적인 민폐 세입자네요. 돈 안 내는 세입자. 게다가 더 화나는 건 냉장고 테러래요. 영희가 손님 온다고 비싼 한우랑 샤인 머스켓 과일 사다 놨는데 다음날 보니까 껍질만 남아있더래요. 밤에 아들이 홀라당 다 먹어치운 거죠. 뭐라고 했더니 아들이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내가 돈 벌면 더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갔대요. 영희가 내가 내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것 같다고 펑펑 우는데 남 일 같지가 않아요. 듣기만 해도 혈압 오르네요. 이게 바로 호텔형 캥거루입니다. 부모 집을 호텔로 아는 겁니다. 24시간 룸서비스 공짜지, 세탁 서비스 공짜지, 숙박비 무료지. 거기다 냉장고엔 맛있는 거 가득하지. 나가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나갑니다. 이거 영희씨 잘못도 큽니다. 왜 밥을 차려줍니까? 왜 빨래를 해줍니까? 아니, 집에 있는데 어떻게 안 챙겨요? 엄마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밥 굶고 있으면 짠하고 방에 쓰레기 쌓여 있으면 치워주고 싶고. 그 짠한 마음과 부지런함이 아들을 망치는 겁니다. 35이면 처자식 먹여 살릴 가장 나이입니다. 굶겨야 정신을 차리죠. 영희씨한테 전하세요.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파업하시라고요. 반찬 해두지 말고 쌀만 놔두세요. 배고프면 네가 밥 안 쳐서 해먹어라. 설거지 안 하면 다음 끼니는 없다. 이렇게 독하게 나가야 합니다. 어우,
아들 삐칠 텐데. 삐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생활비 청구서를 방문 앞에 붙여놔야 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밥값 해서 월 50만 원씩 내라. 안 내면 집에 있는 와이파이 끊어버리겠다. 와이파이를 끊어요? 요즘 애들 인터넷 안 되면 죽는 줄 알던데? 그러니까요. 그게 약점입니다. 돈 없다고 배째라 하면 진짜로 인터넷 공유기 숨겨버리세요. 집을 불편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눈치 주고 돈 달라고 해야 아, 더러워서 나간다 하고 독립을 꿈꾸는 겁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40살, 50살 될 때까지 절대 안 나갑니다. 자, 지금 문자창에 불이 났습니다. 사연들이 쏟아지네요. 하나 읽어볼까요? 7702님, 작가님, 말씀이 너무 심하네요.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하고 성실한데 중소기업 월급 200만 원 받아서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어서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도 쫓아내야 합니까? 이런 경우도 많죠? 성실한데 현실이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애들은 좀 품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7702님 아드님, 성실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성실함이 유지될까요? 처음엔 돈 모아서 나갈게요. 하죠. 근데 6개월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 바꾸고 씀씀이 커집니다. 들어와 살게 하되 조건을 거세요. 월세 50만 원씩 엄마한테 내라. 엄마가 그거 안 쓰고 모아뒀다가 나중에 너 나갈 때 보증금으로 주겠다. 이게 강제 저축입니다. 그냥 공짜로 살게 해주면 그 돈 다 술값, 옷값으로 사라집니다. 오, 강제 저축.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돈도 모으고 부모님한테 생활비 내는 척도 하고. 또 다른 문자 볼까요? 5889님. 저는 딸이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명품 가방을 그렇게 사 모읍니다. 집에 생활비 좀 보태라니까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고 대드네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아이고, 속상하시겠다. 이런 자녀들이 제일 나쁩니다. 선택적 효도, 선택적 기생. 필요할 땐 엄마하고 불리할 땐 남들은 다 해주는데 하며 대듭니다. 5889님, 딸 짐 싸서 현관 앞에 내놓으세요. 농담 아닙니다. 비밀번호 바꾸세요. 해준 게 뭐 있냐? 는 소리 들으면서까지 재워주고 먹여줄 의무 부모한테 없습니다. 그건 학대당하시는 거예요. 부모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활비 안 내는 건 귀여운 수준입니다. 캥거루족의 끝판왕은 바로 사업병입니다. 사연 하나 제대로 읽어보죠. 67세 아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년퇴직하고 작은 24평 아파트 하나, 국민연금 60만 원으로 근근히 사는 사람입니다. 40 된 아들이 10년째 취업 준비만 하다가 얼마 전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요즘 두쫑쿠가 대박이래요. 카페랑 같이 하면 무조건 성공해요. 1억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죽어라 해서 원금 갚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창업 비용이 1억이라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니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는 아들이 10년 만에 저렇게 의욕을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보자. 기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저도 아들이 방구석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나 싶으면서도 이 집 날리면 갈 곳이 없어서 며칠째 잠이 안 옵니다. 김 작가님, 저 어떡합니까? 정말 딜레마네요. 10년 동안 놀던 아들이 갑자기 눈을 반짝였다니까. 부모로서 그 희망을 꺾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사연을 보냈겠어요. 이번엔 진짜겠지 하는 마음. 이 선생님, 희망이 아니라 절망 고문입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장님 되면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카페,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10개 생기면 9개 망해요. 경험도 없는 아들이 하면 100% 폐업입니다. 그래도 자식이 무릎 꿇고 비는데 부모가 어떻게 매정하게 너 못 믿어 해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가 날 안 믿어줘서 내가 망한 거야 하고 평생 원망할 텐데. 원망 듣는 게 낫지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낳는 것보단 낫습니다. 아버님, 잘 들으세요. 은행이 왜 아들에게 돈을 안 빌려줄까요?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금융 전문가들도 안 빌려주는 돈을
왜 부모가 노후 자금, 그것도 깔고 앉은 집을 담보로 빌려줍니까? 그 1억 날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들은 신용불량자 되고 아버님 부부는 그 나이에 월세방이나 쪽방촌으로 밀려나야 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듣고 보니 너무 무섭네요. 집 날리면 진짜 끝인데. 그럼 아버님은 아들한테 뭐라고 거절해요? 그냥 돈 없다고 해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해서 이 집은 건드릴 수 없다. 이 집은 나의 생명줄이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하세요. 정 사업하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배달을 하든 막노동을 하든 1,000만 원이라도 종잣돈을 모아와라. 그 성의와 끈기를 보이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오, 1,000만 원 모아오기. 일종의 테스트네요? 그렇죠. 장담컨대 그 1,000만 원 모으는 노력도 안 할 겁니다. 아빠 치사해 하고 방문 닫고 들어갈 거려. 그러면 아버님은 확인하신 겁니다. 아, 안 주길 잘했구나. 미혼 자녀도 문제지만 요즘은 이게 더 많대요. 결혼해서 나갔다가 이혼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다시 들어오는 리턴족. 일명 돌싱 자녀들이요. 이건 뭐 자식이 힘들어져서 왔다는데 내쫓을 수도 없고 손주까지 데리고 들어오면 정말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악의 난이도죠. 황혼 육아까지 덤으로 얹어지는 거니까요. 60대에 은퇴하고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다시 육아 전쟁터로 끌려가는 겁니다. 손주 등하원 시켜야지, 밥해 먹여야지, 놀이터 쫓아다녀야지. 부모님 무릎 관절, 손목 관절 다 나갑니다. 제 지인도 딸이 이혼하고 5살 손녀 데리고 들어왔는데 처음엔 안쓰러워서 다 해줬대요. 그래, 너 돈 벌러 다녀라. 애는 내가 볼게 하고요. 근데 나중엔 딸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래요. 엄마 나 오늘 회식이라 늦어. 애 씻기고 재워줘 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나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고 데이트하러 나가고 지인은 파스 붙이고 누워있는데 내가 딸 식모살이 하려고 늙었나 하고 펑펑 우시는데 정말 가서 딸 등짝을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게 바로 선애가 권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도와주니까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리턴족 자녀를 받아줄 때는 반드시 입주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예요. 정없게. 정 찾다가 골병 든다니까요. 구두로 하면 나중에 다 딴소리 합니다. 종이에 써서 냉장고에 붙여야 해요. 제가 캥거루 방지 계약서 필수 조항 3가지 불러드릴게요. 받아 적으세요. 1. 거주기한 명시. 딱 1년 또는 2년만 머문다. 그동안 전세자금 5천만 원 모아서 나간다. 목표가 없으면 평생 삽니다. 2. 양육비 지급. 엄마가 애 봐주는 값. 월 150만 원 지급한다. 시터 비용보다 싸게 해주되 공짜는 절대 안 됨. 3. 가사 분담. 주말 육아는 전적으로 자식이 한다. 부모의 주말은 터치하지 않는다. 밥도 자식이 차린다. 이렇게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자식은 평생 얹혀 살려고 합니다. 왜? 밖에서 월세 내고 시터 쓰는 것보다 엄마 집이 훨씬 편하고 싸고 잔소리만 좀 들으면 되니까요. 부모의 희생을 가성비로 이용하게 두지 마세요. 거주 기한을 정한다. 그건 좀 괜찮네요. 마냥 사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만이다 라고 목표를 주면 자식도 돈을 더 열심히 모으겠네요. 맞습니다. 나가라고 등 떠미는 게 아닙니다. 너의 독립을 돕기 위해 시한부를 두는 것이라고 설득하세요.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결국 모든 문제는 부모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고생하면 애가 편하겠지. 내 자식인데 어떻게 매정하게 해라는 그 마음. 그걸 자르는 게 참 쉽지 않죠. 눈에 밟히잖아요. 이 선생님, 동물의 왕국 보셨죠?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날 때쯤 되면 높은 절벽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호서가 아니라 날개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떨어지면서 죽을 힘을 다해 날갯짓을 해야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니까요. 계속 둥지에 품고 먹이 물어다 주면 그 새끼 독수리는 평생 닭처럼 땅바닥만 기어다니다 죽습니다. 지금 자식 안쓰럽다고 끼고 도시는 분들, 자식을 날지 못하는 닭으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와, 독수리와 달. 확 와닿네요. 내가 품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자식의 날개를 꺾는 걸 수도 있겠어요. 네. 30대, 40대 자식들? 내쫓아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나가서 편의점 알바를 하든 배달을 하든 닥치는 대로 자기 입을 자기가 책임지게 해야 비로소 눈빛이 살아납니다.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부모님들, 오늘 저녁에 집에 있는 다 큰 아들, 딸 방문 여세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올해까지만 살아라. 내년부턴 엄마 아빠도 부모 은퇴하고 우리 인생 살 거다. 나가라. 눈물 나겠지만 그래야겠죠? 우리 부부의 노후도 소중하니까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나중에 자식한테 짐도 안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품위 있게 사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자식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저녁은 배우자랑 단둘이 오붓하게 맛있는 거 드세요. 애들이 밥 달라고 하면 라면 끓여 먹어라 하시고요. 네. 여러분의 통장은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십시오. 지금까지 낭만 이선생. 현실 김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으로부터 독립하세요.